네, 월가이즈 시간입니다. 미증 시의 분석을 가장 심도 있고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MTN 이황용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인사이트는 바로 이걸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미국의 대선 이제 30일 남았습니다. 11월 5일이니까 딱 한 달 남았는데요. 그 점검과 함께 글로벌 증시를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시장에 하루하루의 새로운 뉴스 속보성에만 치우치다 보니 좀 긴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마 10월 한 달 동안에 가장 시장에 영향을 미칠 뉴스는 물론 최근에는 지정학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슈가 되겠지만 보다 큰 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은 대통령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데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11월 5일입니다. 11월 5일 화요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수준을 보면 뭐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하건 간에 어느 한쪽의 우위를 단정하기 쉽지 않은 것이 딱 현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의 어떤 소스를 자주 인용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위 정치 관련 도박 사이트가 있습니다. 폴리마켓이라는 곳이 있는데 폴리마켓에서 당선 확률은 해리스가 50%,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니까 한마디로 뭐 박빙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거는 시기시각각 매년 바뀌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더힐즈라는 곳이 있는데요. 더힐즈에서는 모든 여론조사를 취합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것을 전무로 찍고 수치를 보여주는데요. 지금 보면 49.9% 대 45.3%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것이 여론조사랑 선거 결과는 왕왕 자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미국 사람 전체를 대사하는 거고 결국 미국은 선거 제도가 약간 특이하지 않습니까? 간접 선거를 하고 선거인단을 통하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보다는 좀 더 확률이라고 보셔야 되면 확률은 거의 뭐 5대 5로 붙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박빙이네요, 정말. 완전 박빙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골드만삭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다양한 또 소스를 인용해서 자신들이 예측 결과를 내놨는데요. 대통령은 해리스 현 부통령, 그리고 상원은 공화당, 그리고 하원은 민주당이 차지하는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대통령은 대통령과 그 상원 하원이 각각 갈리는 그런 것으로 일단 예측 통계상 확률은 가장 높았고요. 불과 한 3개월 전이죠. 3개월 전은 7월 초가 되겠는데요. 그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과 현 바이든 대통령이 첫 번째 토론했을 때 완전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노쇠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뚝 떨어졌을 때랑은 완전히 상반된 모습. 그때만 하더라도 공화당의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갖고 갈 수 있다는 통계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박빙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 대통령 선거에 있는 해 10월에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10월은 좀 마이너스 난 경향이 있었는데요. 자산운용사인 누빈의 레포트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긴 호배에 따르면 역사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여기서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1개월에서 3개월 남은 국가채권, 국채도 포함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보다는 여전히 소위 그 위험자산, 즉 주식 쪽이나 기타 자산 쪽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향후 선거 이후 6개를 보면 훨씬 유망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최근 7차례 미국 대선 시기, 최근 7차례니까 거의 30년의 역사가 되겠는데요. 선거 이후에 6개월 동안의 수익률, 여기서 보시는 것은 오렌지색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렌지색을 제가 순서대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수익이 높았던 것이 이 누빈의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의 소형주 지수입니다. 소형주 지수를 여러분들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것은 IJR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IJR이라는 것은 소형주를 여기서 구분하는 것은 S&P 600입니다. 그래서 S&P의 기준을 보면 900등에서 1500등까지가 제일 성장률이 좋았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그 다음은 미국의 대형주입니다. 미국의 대형주는 흔히 얘기하는 S&P 500이 되겠고요. 다음은 미국의 하이힐드 지방채권. 지방채권 중에서도 하이힐드, 약간 위험성이 높은 것들이죠. 지방채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 HYD라는 ETF가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당히 흐름이 좋겠고요. 그 다음은 하이힐드 일반 기업 채권입니다. 흔히 해서 투기성 채권이라고 보는데요. 여하튼 HYG가 그 다음에 있겠고요. 그 다음은 일반적인 자주 소개해드렸던 일반적인 벤치마크성이 짙은 AGG 같은 일반적인 무난한 채권 투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성과가 적은 것이 역시 현금이라든가 현금성 자산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국채를 가장 상대적으로는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과거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10월은 증시가 부진했던 경향이 컸습니다. 네, 이번 올해는 9월 징크스도 깼기 때문에 또 살펴봐야 되겠고요. 10월 증시는 초반에 중동 리스크도 면밀히 봐야 되겠지만 역시 10월 포인트는 대선이 되겠습니다.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외신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야후파이낸스입니다. 테슬라 악재. 국내 증시가 쉬는 동안 테슬라 인도량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이슈였는데 결과는 실망스러웠고요. 테슬라가 어제도 약세였는데 오늘까지 좀 이틀째 하락이었네요. 네, 사실 그 인도량이 생각보다 부족했다고 하지만 잠깐 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눈높이가 계속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보면 예측치보다 약간 부족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예측치가 46만 3천, 정확히 보면 한 897대인데 그중에서 한 1,000대 정도 모자랐기 때문에 그냥 거의 맞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47만 대, 저도 화요일 날 소개해드렸지만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서는 47만 대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눈이 높아졌던 것에 비해서는 부족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년 대비 6%가 더 많이 인도가 됐는데요. 이 6%가 늘어나는 것은 금년 들어서 첫 번째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1분기 인도량 이후에요. 모델 Y라든가 모델 X 그리고 모델 S의 미국 가격을 2,000달러씩 인하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경쟁 구도를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약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네. 최근에는 모델 S라든가요. 모델 S는 제일 비싼 거죠. 그리고 오늘도 이슈가 있었지만 사이버 트럭이 생각보다는 좀 부진하다. 뭐 이런 것들이 약간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겠죠. 결국은 물론 오늘은 사이버 트럭에 대한 리콜 이슈도 있었고요. 또 일부 블룸버그의 뉴스에 따르면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한 것들이 잠재적인 악재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10월 10일 날에 있는 소위 사이버 트럭이죠. 그들 말로 보면 이제 사이버 캡이라고 얘기하는 로보택시 부분이 되겠는데 그거랑 이번 10월 23일입니다. 불과 이제 앞으로 봅니다. 22일 날 이후에 있을 실적 발표 때 또 뭐라고 그럴지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의 큰 관심거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월가 평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웨더부시죠. 댄 아이브스가 한 얘기인데요. 예상보다는 다소 부진했다. 그렇지만 최근 높아진 높이를 고려할 때는 선방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자기가 보기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어드는 예상보다는 낮았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가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역사상 분기 기준으로 보면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에버코어 IS는 최근 높아진 매수 예측에서 약 47만 대까지 예측했던 것에 비해서는 부족했고 약간은 기대 못 미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클레이즈는 워낙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것인데요. 인도데스는 한마디로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 자체는 크게 바뀐 곳은 하나 없겠고요. 오히려 목표 주가를 하나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테슬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립 의견이고 여전히 극과 극의 투자 의견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이버 트럭의 리콜 이런 뉴스는 자동차에서 리콜은 네. 이렇게 악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없고요. 대부분은 요즘 OTA로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다소는 실망스럽다라는 것이 일주 동안의 하락으로 나타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난 4월 동안 8% 급락했습니다. 테슬라 이제 남은 건 로보택시와 10월 23일 실적 발표입니다. 좀 주요한 이슈들 계속 분석해드리고 있고요.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4분기 투자 유망 주식입니다. 본격적인 4분기가 시작되면서 투자 유망 주식에 대한 시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CNBC가 주목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선정한 종목들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4분기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4분기에 주목할 만한 주식을 이제 선정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IT보다는 다 BIT 주식 중에서 많이 했고 그만큼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일반적인 시각을 전부 다 반영하고 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 꼭 좀 인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헤즈브로입니다. 헤즈브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노폴리라든가 수많은 게임 같은 것들 그리고 인형 같은 것들을 하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최근 52주 최고가를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토네이션은 미국 최대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딜러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 워낙 좋은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포티파이입니다. 스포티파이는 우리나라에서 뭐 여전히 뭐 SK나 KT나 여러 가지 다른 쪽에서 음악을 듣는 분은 여전히 꽤 있죠. 물론 요즘은 이제 구글도 듣고 뭐 애플 뮤직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압도적인 1위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스포티파이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스포티파이가 지금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젊은 세대에서의 스포티파이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겠고요. 다음은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는 최근에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은 뭐 저희도 간혹 다뤄드리겠지만 미국에서의 항만의 파업 이슈가 사실 더 큰 뉴스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뭐 수입품이 많은 것들을 하는 소위 필수 소비자나 유통업체들이 약간 악재 인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마트는 장기적으로 계속 좋을 거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스타벅스는 상당히 의외입니다. 스타벅스가 이제 최근에 이제 CEO 이제 변함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주가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스타벅스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콕 꼽은 4분기 유망 주식입니다. BIT 종목도 많이 눈에 띕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빠르게 볼까요? 밸런스입니다. 필수 소비재 투자 전략. 앞서서 필수 소비재를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이어지는 금리 인하, 배당 매력 등 자, 실제 주가는 조금 부진했지만 4분기 굉장히 유망할까요? 네. 필수 소비재는 여러분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상당히 좋았다가 지금 오늘도 다우지수가 상당히 조금 더 떨어졌잖아요. 네. 이것들은 전부 다 항만의 효과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니까 항만이 문 닫아 있으면 클로즈 되면 이제 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뭐 저점 매수를 노리는 그런 전략이 일반적인 미국의 시각이면 좋겠는데요. 우플 리서치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지금 주목할 만한 필수 소비재를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홈디포랑 로스는 뭐 똑같은 거죠. 집에서 쓰는 모든 것들을 파는 뭐 대형 유통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레스토랑은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이제 브랜드가 거의 안 들어와 있는데 미국에서는 뭐 올리브 가든 하면 모르는 분이 없는 대표 브랜드를 하나 갖고 있는 거가 되겠는데 그런 레스토랑 업체. 부킹홀딩스는 여러분들 이미 이제 많이 익숙하신데요. 오픈 테이블을 갖고 있는 바로 그것 그리고 프라이스 라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쉽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식당 무슨 유명한 레스토랑 요즘 핫하잖아요. 넷플릭스 핫하기 때문에 예약하려면 캐치 테이블 이런 데 캐치 테이블인가 이런 쪽에서 네. 예약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제 모태가 되는 거가 가장 벤치마크한 거가 오픈 테이블의 세계 1위거든요. 그쪽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부킹홀딩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향영의 월가이드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